이것은 정동영 의원님의 것만이 아니고 우리 대륙으로 가는 길 사단법인 우리 회원 여러분이 모두 함께 공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토론회를 마칠 수 없고요. 참여하신 분 가운데 4분만 질문을 받아서 4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2분 발제자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마지막 결론은 우리 정동영 첫 발제자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주신 걸로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4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한 분, 이쪽에서 한 분, 이쪽에서 한 분, 뒤에서 한 분이요. 강사님 잘 아시죠? PCR을 어디로 가냐? 운산에서 북경으로 대통령 모스크바로 가는 거고, PSR은 어디로 가냐? 여기 강릉에서 어제 중앙거래소를 통해서 모스크바로 가는 게 PSR입니다. 왜 내일 얘기를 못하고 어제 이렇게 묻혀있는가 닦았대요. 청년은 내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인은, 올해 제가 64세인데, 노인은 왕년 밥이 잘 나가서 밥이 있는 지금 우리 쉽게 해서 노슬림트 나이는 그 얘기가 언제입니까? 내일 얘기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전 대한민국 국민과 또 사랑하는 서울시민과 우리 모두가 노슬림트 나이 NL에 묻히지 말고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PSR로 갑시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임명한 건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이제서 꽤 잘못된 걸 이해했다는 거가 그 아까 이제 짝퉁이 네, 알겠습니다. 네. 고유한 교수님이나 여기 김현철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좀 그전에는 전혀 몰랐는가 이런 좀 사연을 모든 걸 다 지어놨다까지 네, 지금 왜 그러냐? 지금 가만히 보세요. 박근혜 후보님께서 성함을 먼저 말씀해주세요. 6월 10일 날 운전사 장경들 정무였습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청와대에서 나온 누군이 많이 모르냐면 철택 장면장군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걸 이제야 깨달았는가. 대중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에서 책임을 제대로 개혁을 못한 걸 미제로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똑별들이 440여 명이에요. 미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가 이렇게 제안하는가. 이번 선거를 안철수하고 문 후보 누가 되든지 우리가 3분의 1 뭐 2만 몰아가고 표를 몰아줘요. 그러면 이 도둑문 집단이 해결하다가 무너져요. 그때 15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절대 조사한다. 단 한국 국민이 원하면 한다. 한국의 국회입니다. 국회가 3분 들어가면 내년 법처럼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때문에 동남아가 위협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셨던 국가방법 곤자기 같은 놈들 그러니까 시발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갖고 3분의 1만 몰아주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늘 둘 과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를 넘어서 만주나 발해 연해주까지 뻗어가는 대륙 국가 고조선과 발해 보고령 후에 함께 큰 스케일로 나가자는 사단법인 이름부터 감동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문제를 넘어서 대륙까지 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궁금한 거 사실은 우리 이재명 장관이나 정동영 고모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남북 대립, 남북 문제보다 우리가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사실은 지금 진보와 보수, 남남 갈등이 더 심각합니다. 통일 말만 해도 좌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모르고 저도 발표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진보와 이 보수 간의 이념대 남남 갈등이 그러니까 퍼주기라고 끌려다니게 해버리고 남북 문제 전에 남남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어떤 해법으로 이걸 우리가 집권을 했을 당시에도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씀에 대한 해법이 있겠느냐? 우리나라는 앞으로 평화통일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을 한 뒤로 20년 만에 통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에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2020년부터 2025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를 보더라도 2025년 때는 평화통일이 된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아까 말대로 경안선 즉 러시아 또 경의선 중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대륙철도가 건설돼야 우리 민족의 번영과 모든 영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륙철도가 꼭 실현되면 좋지만 제가 또 안 될 경우는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국과 남한의 가스 운하관이 건설이 가능한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가스가 운하가 가능하면 수지 타산이 과연 맞는가? 즉 대륙철도나 이 북한으로 들어올 경우는 북한이 그걸 전력화해서 전쟁용으로도 끊어본다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가스가 운하가 가능한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러고 계시는 전 국민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새누리당이나 안철수 후보께서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께서도 그렇고 대북 정책을 보면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하고 있는데 강론에 들어가면 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표는 다가오고 있는데 대북 정책은 거의 비슷하다가 국민들이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를 꼭 줘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쉽게 국민들이 이거는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하고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다르다는 차별화를 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아주 쉽게 차별화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동영 우리 의장께서 그렇게 차별을 해주시면 좋겠는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과 차별성 있는 대북 정책이 뭐겠느냐 하는 걸 우리 정동영 의원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계신 우리 고유한 교수님과 김현준 교수님이 간단하게 토론자들의 제의하신 말씀과 플로어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두 분이 좀 사이좋게 나눠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코멘트를 우리 정동영 의원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셨고 질문에 대해서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요. 아까 유정일 교수님이 미국 변수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게 지금 대륙으로 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그런 여기에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는 바대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엇박자,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 때 김대중 노무현 또 오바마 행정부 때 이명박 이게 서로 이제 성향이 다른 이런 엇박자가 남북관계 진전에 상당히 어려움을 줬다는 것을 다 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재선이 되느냐 아니면 또 미국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공화당 정부 때는 이해가 되는데 오바마 정부 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못 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바마 정부 당국자들 얘기는 한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는 논리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보다는 한국과 미국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도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이제 설명하는 여러 차례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오늘 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2기로 들어간다거나 또 이제 우리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 엇박자가 이제 해소가 되는 그 임기가 같이 가는 아마 4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기회를 잘 잡아야 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G2로 봐야지 지금 미국 변수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 변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균형 외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북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국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쪽에서 잘 풀리지 않으면 북도 도쿄, 워싱턴, 서울 거쳐서 다시 베이징, 모스크바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경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기를 맞고 있다고 봐지고요. 아까 이제 박근혜 후보와 관련지어서는 최근에 저도 북측 인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노동신문에 박근혜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신문 나대로 박근혜는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다음에 그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려고 하느냐 물으니까 본성은 이명박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2008년 4월 1일자 노동신문에 북한이 이명박 역도라고 했습니다. 역도를 하면 정상회담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의 최고 지도자가 남쪽에 역도랑 만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북에서는 아마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양 교수님 뭐 다 말씀하셔갖고 저도 이해가 눈물인데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사실 나중에 뭐 하겠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남북관계라는 게 굉장히 지금 얽혀있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풀어야 될 현안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재개할 거냐, 서해에서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거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현안에 아주 민감한 당면 과제들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만 사실 뭐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믿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현안에 대한 입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신뢰하기 어려운 어떤 공약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